This is Sparta! 안녕하세요. 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미국의 레드필 상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이 매너스피어, 남성의 어떤 권리를 신장시키는 이런 운동에는 여러 명의 매너스피어와 레드필에서 배출해낸 선구자들, 구루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담론을 형성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책을 쓰고,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어떤 흑인 커뮤니티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죠. 미국의 결혼 제도와 관련이 많은데요. 제가 이전 영상이나 그다음에 댓글들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결혼 제도는 우리나라 결혼 제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골 때립니다. 미국에는 유책 사유자가 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바람을 핀 당사자가 이혼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나 부인 중 누가 외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도를 했던 사람은 이혼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이혼을 했을 때 엘러머니라고 하는 그 이혼 수당에 그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여성이 바람을 피고 이혼을 신청해서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 남성에게 이혼 수당을 신청하고 그 나오는 이혼 수당으로 바람난 상대와 관계를 이어가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보통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혼을 했을 때 많은 판결들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이혼의 80%를 여성들이 신청을 하고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양육권 문제도 대부분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편을 들어주는 편이고요. 그 법원에서. 그다음에 이혼 수당도 대부분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과 결혼을 안 하는 현상도 있었지만 또 여성들이 이 이혼 수당을 이용해서 여러 면의 남성들과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서 그 남성들로부터 child support, 양육 수당과 그다음에 alimony, 이혼 수당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여성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애가 5명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5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한 사람인 것보다 그 5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모두 달라서 받는 이혼 수당과 그 다음에 양육 수당이 액수가 훨씬 좋기 때문에 흑인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여성분들이 생겼고요. 또 이거는 뭐 여성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또 남성분들이 또 결혼을 안 하는 현상도 같이 겹쳐지면서 싱글 마더후드, 그러니까 아빠가 없이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현재 Gen Z 요 세대들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20대 초중반까지죠. 그 더 어린 기간으로부터 이런 친구들, 흑인 친구들을 특히 보면은 80% 정도가 미혼모 가정에서 즉 아버지가 없이 싱글 마더즈에 의해서 길러진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남성들이 여성화되는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여성들이 좀 기가 세고 좀 더 여성 중심적으로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흑인 커뮤니티에 오랜 동안 생겨난 겁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들이 레드 필 현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당연하죠. 어떤 아버지의
어떤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난 여성들이 남성화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 남성화된다라는 게 뭐냐면 여성들은 필시 아버지 형제나 남자 형제들한테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지 그 여성성이 더 잘 발현돼요. 근데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의 특히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성들이 자라면 여성들이 좀 남성화되면서 그 삶의 어떤 survival, 생존에 눈을 뜨면서 그런 좀 남성화되는 경향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남성들은 어머니 밑에서 또 남성성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좀 더 여성화되는 경향이 생기고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보다는 좀 표현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좀 여성들이 감정과 의사소통을 나누는 방식으로 좀 자라는 경향이 생겼어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특히 또 결혼을 못하는 현상들이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더 가속화됐고요. 왜냐하면 흑인 여자들이 남성답지 못한 흑인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이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80% 정도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라는 점, 여성들이 남자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남성들이 어떤 father figure, 어떤 아빠의 남성성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흑인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고자 남성들에게 좀 더 남성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흑인 커뮤니티에 지금 유명한 레드필과 관련된 사람들 제가 지금 딱 탑 3를 꼽자면은 제가 이전의 영상이나 댓글들에서도 말씀드렸던 마이런 게인즈가 있고요. 수단의 이민자 출신의 흑인이죠. 근데 지금 이 마이런 게인즈는 지금 가장 핫한 미국의 레드필 선구자 중에 한 명이고 그의 팟캐스트나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죠. 그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게 Alpha Male Strategy라는 채널에 이 사람 AMS라고 불려요. Alpha Male Strategy의 이니셜이죠. 이 AMS도 다른 레드필 그룹처럼 몸을 가꾸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또 본인의 어번던스를 늘리는 방법. 여기서 뭐 어번던스라고 하면은 돈, 시간, 기회, 본인의 인생의 어떤 풍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어번던스들을 넓힐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여자들을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남자들을 교육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로 케빈 세뮤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케빈 세뮤얼스는 흑인 여자들 중에 좀 남성적이고 그다음에 결혼에 적합하지 않게 자란 그 여성분들을 이제 일반 여성분들이죠. 본인의 플랫폼에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 조금 약간 극단적일 정도로 그 여성들을 거의 모욕적인 수준까지 몰고 가면서 현대 흑인 여성들의 여성답지 못한 점들을 계속 짚어가면서 쇼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케빈 세미얼스가 있고요. 이렇게 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80% 정도의 남녀, 이번 20대 초중반 요 사람들이 지금 현대를 말하는 거예요. 미혼모 가정에서 자라서 여성들은 남성화되고 남자들은 여성화되고 이러면서 더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고자 흑인 커뮤니티에서 이 레드필 어웨어니스, 이 레드필적인 마인드셋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유명한 채널의 반은 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레드필 그룹 혹은 이 레드필 선구자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실 때 흑인 남성들은 굉장히 남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현대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한 번은 흑인 친구를 제 밑에 직장 관계에서 밑에 두고
제가 일을 시키면서 일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물론 제가 뭐 흑인 남자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겪은 이 한 친구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친구가 원래 이제 미국에서 대학 때 풋볼 선수 출신에 그러니까 등치가 굉장히 좋겠죠.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을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해왔다라는 경력이 있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대를 갖고 그 친구를 잘 훈련을 시켜보고자 데려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 친구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공감을 바라는 타입의 친구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데드라인 안에 해내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슈퍼바이저로서 얘기를 했죠. 야, 너가 지금 이 시간대까지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해주지 못하고 나한테 연락까지 안 하면 나는 너를 계속 고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친구가 저에게 지금 자신의 인생에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잡만이 자기에게는 유일한 희망인데 왜 자신의 잡을 뺏어가려고 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네 잡을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네가 정확하게 job description에 명시된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상사로서 너를 discipline, 너를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너를 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감정을 보이면서 화난 감정과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얻기를 원하면 내가 지금 너를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킬 건데 이 트레이닝을 네가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는 프로페셔널한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네 감정을 보이면서 일을 하지 말아라. 네 감정, 네 개인적인 문제는 네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을 못하면 이 직장에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카운슬링 핫라인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너의 상사인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공감이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될 일은 정확히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될 일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게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이다. 지금 네가 행동하는 방식은 high value man, 가치가 높은 남자의 방식이 아니다. 네가 가치가 높은 남자로 인식되고 인정받고 싶으면 네가 이 조직에, 이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네가 가져오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너의 목소리를 내야지 너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너에게 감정적인 공감을 주기를 바라고 네가 나에게 뭔가 좋게 보이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전혀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주고 한 6개월 정도 그 친구를 옆에서 on the job 트레이닝으로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켜서 결국에 한 사람 몫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플로이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덩치도 크고 굉장히 남성답게 생겼는데 동양인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남성다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6개월의 어떤 트레이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좀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저에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라는 사람의 등을 보고 자라지 못했고 when I was growing up and he was not with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은 어떤 그런 남성적인 모델을 갖지 못했었는데 저와의 6개월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남자가 사회와 조직에 가치를 가져오고 한 남자로서 역할을 해내고 인정을 받고 본인의 포지션을 찾아낼 수 있는지 저에게 많이 배웠고 자기가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뭐 제 눈에는 그렇게 뭐 변한 것 같이 보이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일을 하는 태도나 스타일은 많이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고 본인이 만족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 일화를 보면서도 또 제가 얻었던 정보와 결합이 되면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father figure를 보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이 많고 그럼으로써
남성들이 좀 여성화된 경향도 있고, 또 여성들이 또 남성화된 경향이 있어서 이 커뮤니티에 레드필이나 매노스피어, 즉 남성성을 되찾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인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과 관련된 어떤 레드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케빈 세뮤얼스, 그다음에 마이런 게인스, 그다음에 Alpha Male Strategy (AMS) 이 세 명의 어떤 이야기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흑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남성성이 되찾아지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레드필 혹은 매노스피어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배우실 수 있어요. 좀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약간 백인들 레드필이나 매노스피어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급진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약간 파워풀한 느낌이 있죠.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흑인 남성들의 어떤 남성성을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흑인 레드피어 그루들이나 선구자들은 아주 여지없이 강하게 코너로 몰아붙여서 남성성을 되찾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레드피어 영역의 스파르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흑인들이 이루어가는 레드피어 그리고 매너스피어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면은 레드피어 영역의 좀 스파르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제가 미국의 레드피어 혹은 매너스피어 움직임 중에서 한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블랙 커뮤니티, 흑인 이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레드필이나 매너스피어가 시작됐고 배경은 뭐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본인의 레드피어 혈중 농도를 높이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더 좋은 영상, 신선한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